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한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테슬라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이기도 하고 그간 계속해서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세액 정책인 IRA 법안을 반대해온 인물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 시장이 당분간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실제로 국내 기업들 중에서 미국 현지의 캐펙스 지출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선 여부가 결정나기 전까지 투자를 중단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트럼프의 수혜주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를 꼽는 이유를 말씀드려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다른 경쟁업체들의 피해를 보는 동안에도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유세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펜실베니아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연설을 지원하고 있는 게 최근까지 뉴스에 기사화됐었죠. 유권자들에게 매일 한 명씩 1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지난 8월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일론 머스크를 내각에 앉히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 당선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테슬라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게다가 지난주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주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EPS가 0.72불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인 0.6불 대비해서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 매출이 전년 대비 2% 증가, 에너지 분야에서 전년 대비 52%나 증가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고, 서비스 부문에서 29%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GP 마진은 19.8%를 기록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정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단번에 해소를 해버린 셈인데요.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것들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게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크게 제가 주목하는 내년도 2025년의 테슬라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ESS 캐파 확대에 따른 성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에너지 부문은 이제는 테슬라의 주요한 매출원이 됐습니다. 분기당 20억에서 3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 분야의 마진율이 GP 마진 기준으로 30%가 넘어섰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분야의 캐파가 내년부터 크게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기존 대비 2배나 생산량이 늘어나는데요. 테슬라의 상하이 메가팩 공장은 25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이익에서 ESS 분야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면서 테슬라의 마진율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저가 모델인 모델 2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델 2의 가격은 3만 불 수준으로 언급이 되는데 3만 불대의 저가형 모델은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2의 출시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 출시로 자동차 판매 매출이 20% 내지는 30%까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테슬라 저가형 모델 출시로 많은 전기차의 보급은 앞으로 중요한 신규 매출이 될 수 있는 FSD 매출과 로보택시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테슬라를 소유함으로써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이 테슬라를 주행함으로써 쌓이게 되는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데이터는 앞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로보택시 사업의 상용화를 시점을 더 앞당기는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2025년 출시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목표를 좀 빨리 당겨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속한 기한 내로 성과를 못 내게 되면 실망감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킬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와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머스크가 목표를 계속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앞당겨서 계획하고 그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내부 임직원들의 채찍질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성장 궤도가 얼마나 가파를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로보택시는 사실 최근 로보데이에서 뚜렷한 출시 계획이나 구체적인 기술 경쟁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투자자들에게는 실망감을 다소 안겨줬었는데요. 로보택시를 2026년이 아닌 25년에 상용화를 하는 것으로 타겟을 하면서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FSD 사업 매출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자율주행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량 1위의 독보적인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현재 테슬라는 중국 당국의 FSD 출시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상용화가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승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FSD 승인이 되고 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테슬라가 매출을 본격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로보택시 사업 부문에서도 기술력이 상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신규 사업이 가시화되는 원년인 2025년에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나 가속도가 붙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